함수를 해볼까요? 좀 하고요. 이따가 상담할 거예요. 함수가 뭐야? 아, 이번 그걸 안 했구나. 저쪽 반에서 했구나. 함수가 뭐야? 뭐 물어보면 책 보지 말고. 아는 대로. 관계식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올라야 돼요. 변수가 두 개 있어요. 보통 이게 제일 편해요. 변수 x랑 y의 관계식. 그죠? 근데 이제 집합이 여기에 들어가요. 집합 x랑 y가 있는데 요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이 뭔가 하나의 대응이라는 게 생기죠. 거기 보면 대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대응은 조금 더 큰 의미예요. 거기 보시면 공집합이 아닌 집합 xy에 대해서 x의 원소, y의 원소를 짝지어주는 걸 x랑 y의 대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x의 y의 집합이 있으면 여기 원소 하나와 여기 원소 하나가 이렇게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만 해줘도 그냥 대응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대응의 범위는 함수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x1이 있고 여기에 x2가 있는데 여기 y1이 있는데 이렇게 연결돼 있고 얘가 연결 안 돼 있어도 대응이에요. 근데 저건 함수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함수는 뭐예요? 거기 딱 정확한 포인트 있죠. 두집합 xy에 대해서 x의 각 원소에 대해서 여기다가 각에다가 동그라미 각 원소에 대해서 뭐라고요?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의 동그라미 의 동그라미 이게 중요하죠. 각과 하나씩 하고 해서 대응하는 것을 우리는 함수다라고 얘기하죠. 표현을 자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로 넘어가 봅시다. 중학교 때 함수를 처음 배우면 선생님은 솔직히 얘기해서 함수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뭐 배워봤자 되게 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려운 걸 배우긴 하지만 접항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요. 어떤 이렇게 되는 공장에다가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여기 툭툭 튀어나와서 뭐가 나오더라 이런 거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그 사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나오면 뭘 넣을 거고 뭐가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은 이제 아주 예전부터 고등학교 1학년도 중학교 때도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제일 안 헷갈리게 한번 들어봐요.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아주 먼 옛날 그 왕들이 살던 제국시대에 모든 나라의 왕자들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함수할 때? 이상하다. 왜 옛날에 이거 진짜 많이 있었는데 공주들이 있다고 치죠. 근데 이제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주어 같은 회사를 옛날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에다 우편을 보내요. 서신을 보낸 거죠. 그래서 왕자들과 공주한테 초청합니다 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왕자들은 왕족들끼리 결혼해야 할 거 아닐까요? 이렇게 해서 보낸 거죠. 그래서 뭘 하냐면 첫 번째 모임 첫날 사람들은 오고 말 사람들 말하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려놔요. 가려놓고 여기 X라는 데다가 이제 왕자들 집어넣죠. 순서대로 뭐 1번, 2번, 3번, 4번이 왔다고 쳐요. 4명이 왔네요. 그리고 Y 쪽에다가 공주 집어넣죠. A, B, C 3명 왔다고 치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신에 이렇게 써있었어요. 온 사람들은 첫날은 무조건 남자 쪽에서 왕자 쪽에서 여자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렇다고 선택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 선택만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명만 선택하는 거고 무조건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각 하나씩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와서 오 얘가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뽑는 거죠. 옛날에 근데 이거 되게 옛날에 이런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TV에서 엄마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 버튼 누르면 이렇게 화살표가 가요. 뭐 그런 게 있어요. 2번이 딱 보니까 얘가 예뻤어요. 그래서 3번도 얘가 딱 예뻤다 이거 치죠. 4번이 나는 마음에 드는 애가 없는데? 라고 해서 안 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돼요? 그래서 그래 나도 그럼 이렇게 뽑자 라고 하면 첫날에 미팅이
끝이 나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첫날 보는 게.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이런 날에 갑자기 그런 애들 있잖아. 4번이 아씨 나는 얘도 마음에 드는데 얘도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이런 걸로 함수를 정의하기가 편했다. 이런 거예요. 되셨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옛날에는 유치하게 여기 왕자들이잖아요. 정의롭겠죠? 그래서 정의로 이렇게 공주들이잖아요. 공역 줄여서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못 받은 애가 있잖아요. 집에 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치치거리겠죠? 그래서 나머지 애들이 치역 이렇게 외웠다. 처음 들어본다고 이런 걸. 옛날에는 처음에 이렇게 배웠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다음에 이제 종류를 할 때도 이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조금 외우기 쉬우니까.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정의역과 치역, 그 다음에 공역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고 치역의 정의를 쓸 수 있어야 된다. 치역이 뭐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네, fx 즉 함수값들만 모은 거다. 이 나중에 이 치역이라는 게 생각보다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치역의 정의, 그 다음에 그래프상에서의 치역이 뭐다라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합성함수 할 때, 그리고 역함수 할 때. 이때 역함수 할 때도 혹시 필요 없죠. 어차피 치역이랑 공역이랑 같은 테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서로 같은 함수에서 조심해야 될 건 뭐다? 공역과 공역끼리 정역이 같아야 된다. 라고 하고 함수값도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함수값만 같아도 되는 게 아니라 정역끼리 같아야 되고 공역끼리 같아야 된다는 거. 포인트. 자. 예전에 시험 문제에는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를 적어라 있었어요. 뭘까요? 그리는 거? 이거예요. x, fx. x가 정의요. 이게 함수의 그래프 정의. 집합으로 표시합니다. 이게 답이야. 책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거를 함수의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그래프가 중요하다고. 중요해요. 이 그래프의 뜻과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에서는요 순서쌍이라는 게 나와요. 이 순서쌍은 좌표를 순서대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무슨 얘기냐? x축과 y축. 그 전에는 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축이 하나만 필요했어요. 그래서 x축에다가 점 좌표가 0부터 쭉 실수를 다 나타냈는데 거기다가 y축을 하나 더 추가해서 여기에 어떤 점 하나 뭐 a, b가 있다 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있는 요 얘기가 여기가 x축이기 때문에 여기 x는 a다 라는 직선이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녀석이 요게 y축이라고 하면 얘가 y는 b다 라고 하는 직선의 교점을 나타내는, 즉 x는 a다 y는 b다 라는 걸 순서로 나타내는 게 순서쌍이다. 그래서 좌표축 위에 있는 어떤 점을 나타낸다. 그 점들을 x에 관해서 다 집어넣어서 모아서 다 찍어라 라고 하면 그게 그래프의 개념이다 라는 거예요. 이걸 까먹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물어봐야지. 이게 그래프의 정의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볼게요. 이거는 책에 있습니다. 그러면 함수의 정의가 있어요. 함수의 정의, 그러니까 종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거기 있는 순서대로 할까요? 자, 1대1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1대1 대응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게 정의죠.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예요? x1, x2가 x의 원소예요. 이렇게. 그런데 x1이랑 x2가 다르면 그 함수 값도 다르다라는 거. 이게 1대1 함수죠. 그래서 이거의 대우를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문제에 가끔 이렇게 나오거든요. f에 x1, x2가 같으면 x1이랑 x2가 같다.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뜻이랑 이 뜻이랑 같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다? 1대1 함수다 라는 얘기죠. 자, 이 두 번째 모임은 뭐냐면 남자애들이 이렇게 가서 여기 보면 한 3명에서 1명을 골랐잖아요. 되게 이제 힘들죠. 아, 경쟁자들이 많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두 번째 모임에는 얘네가 짠 거야. 들어오기 전에. 야, 이날도 뭐 1번, 2번, 3번, 4번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두 번에 왔던 애가 이러니까 안 될 것 같아 하고 들어가기 전에 가볍게 올려. 그 순서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야, 내가 부르는 거 너 고르지 마. 끝까지 보는 거야. 이해되세요? 내가 고르면 다음에 넌 걔는 고르지 마. 끝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려면 더 많은 사람이 와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가 얘를 불렀어요. 아, 근데 아까워. 어쩔 수 없죠? 약속을 하고 온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렀다. 이게 1대2 함수입니다. 뭐다? 자, 다르면 다른 사람 몰라. 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1대1 함수다. 되셨죠? 이해가? 근데 이제 여기다가 추가로 1대1 대응은 여기 추가로, 그러니까 1번. 그래. x1이랑 x2가 다르면 그 함수 값이 다를 거야. 라는 게 1대1 함수에다가 추가로 뭘 넣냐면 공역이랑 치역이 같다. 그럼 이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그렇죠? 인원수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럴 때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벽한 만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B, C, D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해 되시죠? 그래서 이걸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질문? 1대1 함수면 1대1 대응이에요. F가 1대1 함수이면 1대1 대응이다. 참인가? 반대죠.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다. 네, 그런 것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괜찮죠? 할만하죠? 이 함수라는 게 할만한데 하다 보면 할만하지 않아요. 집합이랑 비슷해. 명집합이랑 비슷해. 자, 그 다음에 항등함수라는 게 있을 거예요. 항등함수는 옆에다가 이렇게 써도 돼요. 겁을 이라고 써놓고 함수가 하나밖에 없죠. fx는 x. 그래서 이거를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남자애들이 이제 경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남 전에 화장실에 갑니다. 화장실에 가서 뭘 보겠니? 1, 2, 3, 4. 그렇죠? 거울을 봅니다. 누굴 보겠어? 그렇죠?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루치에 빠져가지고 잘생겼네. 잘생겼다. 이러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함수가 딱 하나밖에 없다. 완벽한 뭐야? 1대1 되는 거죠. 질문. 여기서 질문. 자,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여기 밑에만 지울게요. 밑에만 지우겠습니다. 여기 밑에만 지우고요. 우리가 함수의 정의를 했잖아요. 그럼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처음에 만약에 이제 이런 함수가 있고 이런 함수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됐다. 얘는 함수냐? 라고 물어보면 맞죠? 어떻게 얘기해요? 기초로 이렇게 어떤 모든 정의역에 있는 A에 대해서 X는 A를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왜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다 하나씩 이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그럼 여기는요? 안 되죠? 이렇게 그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X1이라는 애가 Y1과 Y2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죠? 이건 안 된다.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그럼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얘네들은
이게 함수라고 했는데 얘는 함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됐는데 그럼 얘가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냐 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했죠? 얘네들은 어떻게 알아본다?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y는 어떤 뭐 b라는 걸로 그어봅니다. 아니면 여기가 y1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x1, x2 즉 무슨 얘기냐? 집합 내에 있는 x1이라는 애랑 x2라는 애 녀석이 y에 있는 y1에게 둘 다 같이 선택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1대1 대응 또는 함수는 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자 만약에 정의역이랑 우리가 보통 함수를 정의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x에서 y라고 표시하죠. 여기가 보통 정의역, 여기가 부역이에요. 맞죠? 그럴 때 이 옆에 x가 뭐야, y가 뭐야를 주지 않으면 보통 실수집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수집합이면 이게 생략이 돼요.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문제를 풀어라라고 하면 실수집합이에요. 근데 보통 함수를 처음 배울 때는 정의역이 뭐야, 부역이 뭐야를 알려줘요. 근데 보통 부역을 안 알려줘요. 정의역은 알려줄 때. 그럼 그때는 부역이 뭐다? 실수 전체인 거예요. 제한을 주지 않는다면요. 1학년 때는요. 이해되셨죠? 그럼 얘네들의 그래프의 차이는 뭐냐라고 하면 이겁니다. 이건 1대1 함수지만 1대1 대응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치역이 자 방금 내가 공역이 실수 전체라고 했어요. 그죠? 치역이 뭐예요? y가 0보다 큰 실수가 되죠. 얘는 공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라면 같지 않죠. 만약에 근데 공역이 뒤에다 라고 한다면 1대1 대응이 된다.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1차 직선이거나 뭐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1대1 대응이 확실하게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1대1 대응은 나중에 어디요? 네, 역함수 때 다시 한번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시 못해요. 저 녀석은 나중에 수원수투에도 역시나 또 나옵니다. 그래서 무섭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열 조합을 또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수열 조합을 할 때도 저 함수의 개수가 나와요. 나중에 확통을 다 배우고 나서도 저 함수의 개수는 계속 나옵니다. 이게 진짜 나중에 이 함수의 개수가 1대1 대응이 1대1 함수를 만들 수 있는 개수가 몇 개야? 1대1 대응을 만들 수 있는 개수가 몇 개야?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나중에 확통에 또 나와요. 진짜 어렵게 나와요. 엄청나게 어렵게. 근데 여기서 정의를 확실하게 알고 가야 풀 수 있는 정도로 꽤나 어렵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이한 녀석인데 상수함수라는 녀석이 나옵니다. 이 녀석도 잘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항상보다 더 디테일한 녀석이기 때문에. 자, 어떤 날 또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가자 라고 해서 이자는과 하필이면 남자들이 많이 왔다고 했죠. 3, 4, 5. 그래서 Y 있는데 자, 여자들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 분명히 가위바위보를 하고 왔어요. 야 순서대로 뽑는 거야. 내가 뽑는 사람 뽑지 마 라고 하는데 A, B, C, D, E가 좋았어요. C가 겁나 이뻐. 그럼 이번 아싸 가위바위보 잘했네 라고 하고 1이 딱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가 이때부터 배신을 하면서 아이씨 너무 이쁜데 안 되겠다. 몰라. 뽑아? 오케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누가 와도 C를 뽑겠지 라고 하는 거죠. X값과 관계없이 함수값이 어떤 상수로 결정되어 있는 거다라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1대1 대응의 최상위 뭐라 했죠? 상대함수였죠. 적이. 왜? 전쟁이 날 거고. 그죠? 절대 이게 y는 c라는 함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비참하게 그냥 묻어뜨리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딱 하나만 결정이 된다. 이게 상수 함수입니다.
이해되셨죠? 요거는 뭐 그래프가 결정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상수함수의 개수 질문 여기서 상수함수의 개수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5개. 전부 A, 전부 B, 전부 C, 전부 D, 전부 E 이렇게. 그래서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만큼 상수함수는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함수의 개수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혹시 함수가 많이 어려운 사람은 선생님들 따로 얘기해주세요. 예, 함수가 거부감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선생님이 이제 한 2학년 때 사후 따라가고 다니다가 이제 온 애들 중에 보면 그래도 여기서 배운 애들은 좀 덜한데 배우다가 온 애들 처음 코र्스 배워서 온 애들 보면 대충 배워서 그냥 이렇게 풀어라고 해서 그냥 함수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면 이 함수가 너무 어렵죠.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고 그런 거니까. 자,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봐볼게요. x에 x1, x2, x3 이렇게 해서 n개가 있다고 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정의역은 y1, y2 해서 yn개가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함수를 만들려고 해요. 그럼 1번. 일단 그냥 함수는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줄까요? 여기에 1하고 2하고 3이 있다고 치고 y에 a하고 b하고 있다고 칩시다. 네,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자, 얘가 선택할 수 있는 단수? 두 가지. 둘 중에 하나. 얘도 두 개, 얘도 두 개. 왜? 이때는 역수하면 알잖아요. 내가 고르고 싶으면 골라도 되잖아요. 일어나는 거면 다죠. 그래서 여기는 뭐? 얘가 고를 수 있는 게 몇 개? n개, n개, n개. 그래서 n을 n번 곱했다. 3개 있어요? 거기 순서가 반대로 돼 있네. 바꿔줄게. 헷갈린다. 혹시 보통 이렇게 안 하는데 왜 얘는 이렇게 있지? 얘가 n, 얘가 n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n의 nc, m의 n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바꿨어요. 저기랑 같이. 됐죠? 안 헷갈리게. 자, 두 번째. 얘가 더 많아야 돼요. 무조건. 얘가 더 많을 때 1대1 함수는 몇 개일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좀 어려우니까 이걸로 가지 말고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x가 3명 이렇게 y가 이번에 많이 왔다고 치자. c, d 이렇게. 그럼 얘가 5명 중에 1명을 골랐죠. 얘가 고른데 못 고르잖아요. 그럼 몇 개 남았지? 4명 남았죠? 근데 얘랑 만약에 얘를 골랐다? 얘를 골랐다면 3명 남았잖아요. 네. 고르고 고르는 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얘가 n명이었어.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거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이거 배웠구나. 순열 배웠죠? 순열 이게 왜 이래요? 안 까먹었구나? 자, 내가 이거 아까 그랬던 거예요. 왠지 까먹었거든. 얘는 n-1명 중에 볼 수 있잖아. 맞아요? 얘는 n-2명 중에 볼 수 있고. 잘 가요? 그럼 얘는 몇 명 볼 수 있게 이 식으로 세상에. 자, 이럴 때는 규칙이에요. 봐요. 여기 1이잖아요. 여기는 빼기 0이라고 하면 돼. 1일 땐 0 빼고 2일 땐 하나 빼요. 3일 땐 2개 빼잖아요. 그럼 여기는 m 빼기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보다 하나 덜 빼야 됩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얘랑 더하면 1, 얘랑 더하면 1, 얘랑 더하면 1, 얘랑 더하면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제 곱할 거니까 어떻게 해요? 네, n-1 진짜 수능을 까먹었구나. 안 배운 거야? 이상한데? n-n 플러스 이게 뭐예요? m, p, n 이거죠. 분위기 왜 이래요? 5, p, 3 5부터 3개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어차피 수량이 다 할 거예요. 됐죠?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n과 m이 같다. 1대1 대응이다. 라고 한다면 왜 선생님이 이걸 설명하냐면 어차피 나중에 뒤에 가서 또 해요. 수요조건 또 나오니까. 두 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나와요. 미안하지만 왜? 생각해봐요. 함수를 배웠다? 함수가 시험범위야? 수량을 줘서 또 시험범위야. 최상이죠? 둘을 합쳐놓은 거니까. 자, 똑같아요. 얘가 n이라고 하면 돼. 여기 n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 1이죠. 그러니까 3일까지 가급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들어본 적 있죠? n 팩토리얼. 이렇게. 분위기 엄청 안 좋네요. 자, 보세요. x를 1, 2, 3, 4 y, a, b, c, d. 자, 1대1 대응이에요. 한 명씩 고르기로 했죠? 그럼 여기 몇 명 볼 수 있죠? 4명, 그 다음 3명, 얘는 2명 중에 하나 있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명 나오네. 곱하죠. 이렇게. 그죠? 이게 결국엔 뭐예요? 네, npm. n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이건 4팩이죠? 4팩이 얼마니? 6팩까지 외워놓으세요. 0팩이 얼마야? 네, 1. 조금이네. 안 배우진 않았네? 2팩이. 너무 먼 옛날이라. 4팩, 24. 4팩, 120. 120까지만 외우면 6팩은 뭐. 여기까지 괜찮으니까. 여기까지. 2의 거듭제곱도 외우고 있지? 그죠? 2의 10제곱까지는 외우고 있으면 그 다음은 다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부터 쉬워요. 두 번째, 상대함수 뺄게요. 어차피 하나니까. 상수함수 몇 개라고? 몇 개라고? 여기 있는 개수만큼이니까 n개다. 이해되실까요? 뭔 얘기인지. 네, 그런 거예요. 이런 거 나중에 다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어렵죠? 자, 그 다음에 합성함수 갈게요. 오늘은 틴트 이거 하나만 줄게요. 일단 워밍업 많이 주면서 난리 날까봐 일단 하나 주고 풀어놓은 거 봐서 금요일날 조금 더 나가면서 뒤에 연달아 줄 테니까 풀어보자. 그리고 문제집 난이도 너무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해도 돼요. 낮춰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괜히 막 어렵게 풀었다가 근데 이 정도 풀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어려운 건 물어보시고요. 둘 다 똑같다. 2달 끝하면 2학년이야. 생각보다 빠르죠? 학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아 진짜 얼마 안 됐어? 자, 함수 보자. 합성함수. 내가 어떻게 예비고 3, 2학년 수업을 하면서 복귀하는 애가 2명 있어버려. 얘들 니네 2달 뒤면 4학년이야. 근데 2달 뒤면 크리스마스냐. 그래. 좋겠다. 자, 합성함수 볼게요. 합성함수는 뭐냐면 함수에다가 함수를 더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함수는 연산에서 쓰는 법이 없으니까 연산 중에 하나인 이렇게 쓰는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는 여기 쓰면 또 헷갈리니까 자, 우리가 잘 쓰는 x에서 y로 가는 f가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이렇게 있었는데 y라는 애를 정의역으로 하는 g라는 함수가 있어서 z로 가서 그러니까 집합이 3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는 뭐 x랑 같을 수도 있고 y랑 z랑 같을 수도 있고 그거는 만들기 나름이라는 거죠. 일단 집합을 저렇게 만들었을 때 자, 이게 뭔 얘기라고 했죠? 여기에 있는 원소 x 하나가 여기에 있는 원소 y에 대응을 한 거고요. 그래야 함수가 되는 거니까 하나하나씩. 근데 여기 있는 원소 y가 여기 있는 원소 z의 하나를 변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식 표현으로 쓰면 이런 얘기잖아요. 아, y라는 녀석은 x가 f에 의해 건너간 녀석. 맞죠? 그리고 z라는 녀석은 y가 g에 의해 건너간 녀석. 근데 여기 있는 y가 fx니까 여기다가
fx를 집어넣어도 되겠다. 그래서 그럼 한 번에 가자 라고 해서 z를 g 합성한 f의 함수라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녀석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을 y를 잠깐 스킵하고 한 번에 넘어갈게 라고 해서 g 합성 f로 함수를 하나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하나 함수예요. 합성한 함수. 두 함수를 합성한 함수라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뭔지? 근데 선생님 왜 g가 앞에 있어요?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유는 뭐죠? 자, 가까운 애부터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x에다 뭘 넣으면 얘가 얘를 만나고 얘가 나온 값이 얘를 만나서 얘가 나왔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는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 합성 G랑 G 합성 F는 보통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함수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두 가지. 첫 번째, 이 합성이라는 뜻의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제 항상 이걸 가르칠 때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얘는 잘 알아들어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뭐라고 알아듣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문자를 바꿨을 때 불편함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예를 얘기했잖아. 야, 이렇게 주고 풀면 잘 풀어요. 근데 이거 풀어봐 라고 하면 진짜 중학생들 중에 예전에는 선생님 100줄 바꿔주세요. 못 풀겠어요. 한 많다고요. 비슷해요. 함수도 우리가 보통 fx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모의고사 가면 미안하지만 우선 fx를 되게 더러운 주고요. 여기서 gt라는 함수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hk라는 함수를 또 만들어서 이거에 무슨 문제를 풀어라 하고 다시 f3이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 함수가 되게 많아지고 문자도 되게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걔네가 뜻하는 변수와 함수의 뜻을 다 이해를 해야 풀리는 문제예요. 아까 내가 그랬지. 이해가 되면 풀리고 이해 못하면 100%도 못 풀린다고. 이런 문제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할 때 함수와 문자에 관련된 것들을 잘 구분하고 잘 수용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냥 문제 푸는 거지 뭐 이러지 말고 문자 이거 변수가 이렇게 바뀌었고 함수가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거다. 그럼 얘네들 합치면 어떻게 되고 얘네 또 벗겨내는 건 또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두 번째가 그거예요. 합성할 줄 알고 벗겨낼 줄 알고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일단 지금 나중에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전까지. 이게 제일 큰 키포인트. 이따가 내가 선생님 이거 풀어줄게요. 앞에 거는 어느 정도 문제를 이해하고 풀면 풀리는데 여기는 안 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합성이라는 것 자체는 뭐가 문제죠?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아요. 보통 안 돼요. 그럼 무슨 문제가 나오냐? 야, 교환법칙 성립하게끔 미지수를 구해봐. 이런 거. 만약에 간단하게 fx가 ax 플러스 1인데 gx가 x제곱인데 f 합성 g랑 g 합성 f가 같게 되면 a가 뭘까? 이런 거 물어본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 나와요. 풀어본 적 있을 거야 아마. 저런 거 나온다. 그럼 이제 거꾸로 넣어보고 해서 갖게 되는 a를 찾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네, 이런 거. 지금 안 풀리는데 문제는? 잠깐 풀어보니까 아마 미지수가 뒤에 있어야 될 거예요. b ax 플러스 b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 그럼 순서가 중요하니까 이건 된다는 거죠. 만약에 함수가 3개면 얘네를 먼저 하고 얘네를 먼저 해도 상관이 없더라. 즉 여기 결합법칙은 성립을 하더라.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순서만 어기지 말아라. 내가 x에서 y에서 z에서 w로 가는 f, g 아니지. 거꾸로 가야겠지. h, g, f를 할 건데 이거를 여길 먼저 가면 이게 뭐예요? h, g 합성 h죠? 이거죠? 맞죠? 요게 함수가 만들어지고 거기다가 얘를 합성하니까 f 합성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여길 먼저 하면 얘가
요게 될 것이고 거기다가 얘를 하면 어차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이거는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거기 성질에 나와 있어요.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 결합 그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큰 얘 중에 한 녀석이 어떤 녀석이냐면 알죠? 아이덴티티 항등함수. 얘는 네, 이 녀석입니다. 보세요.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f의 x가 있어요. 그럼 얘는 i에다가 fx를 집어넣은 거니까 그냥 그대로 뱉어야 돼요. 하는 대로 하면 돼. 함수는 야 넣었지 뱉어 넣었지 뱉어 이렇게. 그러면 반대로 f에다가 수성 i에 x를 할 거예요. 이렇게. f에다가 ix를 할 건데 ix가 저기 뭐라고 써 있어요? x라고 써 있잖아요. 둘이 같이 붙는 식. 그래서 항등함수는 성립을 한다라는 얘기. 이런 것. 이런 성질들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문제는 지금 선생님이 하나 풀게요. 일단 설명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죠. 안 할 수가 없는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역함수는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합성함수와 역함수는 여기서도 중요하지만 아까 내가 얘기했죠. 수원, 수투에서 짜증날 정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시험이 1학년 기말고사 딱 끝나고 나면 선생님 저희랑 합성함수에 무슨 별일 없겠죠? 라고 하고 그래 수원 한번 공부해볼까 하고 지수록 처음 배웠거든요. 지수록 함수의 관계가 역함수 관계예요. 그럼 또 나오고 그거 끝나면 안 나올 것 같은데 수투에 이 둘이 무슨 짱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가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얘네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미분 적분을 할 때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합성한 걸 적분하고요, 미분하고요. 역함수를 미분한 거 이런 거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하고 가지 않는 말이에요. 자, 선생님 지금 얘기하는 거 좀 잘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역함수는 이게 포인트니까요. 배울 때는 이게 뭐가 어려워 라고 할 정도로 안 괜찮은데 풀 때는 가 되는 경우가 많은 데가 역함수예요. 합성함수는 차라리 그냥 어려워요가 되는데 역함수는 그냥 기본 문제 풀 때는 안 어렵거든요. 근데 얘를 진짜 미친듯이 꼬아버리면 진짜 돌아버려요. 특히 어디서요? 여기서. 심지어 지금 3학년들 중에 선생님 저는 역함수의 미분과 적분은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1학년 때 트라우마예요. 네, 떠설릴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자, 역함수는 그냥 말 그대로 아까 그 모임의 마지막이에요. 그 모임의 마지막, 끝이. 이제 선생님, 앞에서 내가 그 얘기 기억하면 애들이 선생님 왜 다 여자들은 선택만 받아요? 선택 못해요? 라고 하는데 드디어 선택하려고 거죠. 보세요. 아까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1하고 2하고 3이 있었어요. 마지막 모임이에요. 딱 정확하게 이제 3명씩 남았다고 치죠. 근데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했다고 쳐요. 함수는 되잖아요. 그럼 이제는 여자들이 뭘 하는 거냐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1, 2한테 오케이 아니면 노를 대답해 둘 다 실 수도 있잖아. 그쵸? 둘 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으니까. 그럼 A는 이렇게 대답해주고 이렇게 대답해줘야 되죠. C는 대답을 해줄 건데 B는 대답할 사람이 없죠. 그럼 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 함수가 안 되죠. A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B는 대답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해되셨어요? 빨간색으로 보면 Y에서 X로 가는 함수는 함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역함수의 성립 조건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역함수는 언제만 1대1 대응일 때만 가능하더라. 이해되셨죠? 그래서 마지막에 대답을 해주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자 그래서 역함수를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어떤 y의 x가 딱 와요. 자 여기 역함수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와서 딱 출입문에서 물어봅니다. 나 역함수 좀 만들어줘 라고 얘기해요. 그럼 출입문에서 나이트의 그 기도처럼 내가 근데 나이트 안 하구나. 자 기도처럼 앞에 서있다가 신분증 까?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1대1 대응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무조건 1대1 대응만 가능하다. 두 번째 단계는 역함수를 만들려면 상황이 바뀌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보통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만들어지고 얘가 1대1 대응이라면 역함수는 y에서 x로 만들어져요. 그럼 원래 함수가 y가 x에 관한 함수다라는 건 y는 하고 x에 관한 식으로 쓰죠. 보통 예를 들어서 좀 이따 할 건데 이걸 할까요? 2x-1 y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죠. 함수를 나중에 음함수라고 해서 x, y를 같이 나타내는 식도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잠깐 바꿉니다. 예를 들면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일단 입장을 바꾼다. 다시 무슨 얘기죠? 원래는 x를 y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냈었는데 입장을 바꿔서 x를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다. 질문: 얘네 둘은 다른 식인가요? 같은 식인가요? 같은 식입니다. 그냥 표현만 다른 것 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얘와 경계선을 하나.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단계 뭐예요? 네, x랑 y가 트레이드가 됩니다. 입장이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x가 y가 되고 여기 있는 y가 x가 되면 바로 이 녀석이 역함수다. 여기 있는 함수와 여기 밑에 있는 함수는 같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다른 함수다라는 겁니다. 다른 함수 둘이 관계가 역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얘를 y는 2분의 1의 x 플러스 2분의 1로 나타내면 이 함수랑은 다르죠. 그래서 얘의 역함수는 얘고 얘의 역함수는 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어떤 문제에서 잘 봐요. 어떤 문제에서 y는 fx가 있어.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단다 라고 하고 x는 하고 f 역함수의 y의 패턴으로 문제를 풀면 원래 있는 함수 내에서 계산을 하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역함수가 있어서 그 역함수를 우리가 y는 f 역함수의 x라고 한다면 얘를 바꿔서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이게 좀 어려워요. 이걸 왜 내가 얘기하냐면 나중에 이걸 분명하는 문제가 꼭 나와요. 이 상태에서 그냥 끝내는 문제와 넘겨놓고 푸는 문제 이렇게 두 가지. 근데 왜 헷갈리냐면 선생님 뭘로 해야 돼요? 같아요.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가장 필요한 건 이거거든요. 보세요. 여기는 내가 2를 넣으면 3이 나오죠. 맞아요? 거꾸로 여기는 뭘로 해요? 3 넣어야 2가 나오죠. 이게 x랑 y가 트레이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 3을 나와요. 이해했죠? 다시 얘를 똑같이 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꾸면 이렇게 바꾸면 이 점이 들어가면 똑같이 되잖아요. 근데 이 선을 넘고 나서는 x랑 y를 잘 바꿔서 여기다 3을 넣어야 여기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이렇게 놓고 풀면 이렇게 풀어야 되고요. 넘겨서 이렇게 놓고 풀면 이렇게 넘겨놓고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런 문제 풀게 돼요. f에다가 f 역함수 x를 넣으면 x가 나와. 이렇게 놓고 푸는 거랑 f 역함수에다가 fx를 넣고 x가 나와. 이렇게 놓고 푸는 거랑 완전 다른 얘기예요. 얘는 역함수가 이 안에 들어가는데 역함수로 넣고 풀어야 된다는 얘기고 f로 넣고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f 역함수의 y가 x라는 얘기고 이건 f의 y가 x라는 얘기니까요. 다르잖아요.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이런 거. 지금은 무슨 얘기야? 이러겠지만 나중에 선생님이 풀면서 이거 구분해 줄게. 그래서 이거 둘을 잘 구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역함수만 구하면 되고 이름만 잘 알아들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 x랑 y가 차이된다는 건 방금 얘기했듯이 a, b라는 점이 b, a로 간다. 즉 y는 x축 대칭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프가 그 밑에 나와 있어요. 역함수 그래프의 성질 이렇게요. 역함수식 구하기, 그 다음에 역함수 그래프의 성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그쵸? 정의역이랑 공역, 즉 치역이 그들 자리를 바꾼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 역함수의 성질을 좀 볼게요. 그걸 안 했으니까. 별거 아니에요. 역함수 성질은 생각보다 쉬워요. 잘 봐, 이제 헷갈릴 수 있어. 거기 책에 보면 헷갈리게 해놨어. 거기 보세요. 역함수 성질 보면 1번에 X 있죠. 역함수의 역함수는 F야. 이렇게는 괜찮다고요. 이렇게 쓰는 건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근데 거기 봐봐. 거기 내가 아까 얘기한 이거 나오잖아. 이거 나와요. 보세요. 이번에 역함수 성질 1의 2번을 보세요. F역의 합성에 F에다가 X를 넣으면 뭐가 나와? X가 나와. 근데 그 밑에 봐봐. 이게 둘이 잘 바뀌어있지. 이렇게. 여기 뭐라고 써있니? Y라고 써있잖아. 이렇게 써있죠. 이렇게 보통 표현한다고. 근데 가끔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줄 때 있다고. 아니 이거 이렇게 줄 때 있다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게 헷갈릴 거야. X가 어디예요? Y가 어디예요? 이게 헷갈릴 거야. 선생님 얘기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를 줄 때 F를 주면 다 이렇게 풀어요. fx를 주면. 근데 처음에 야 f에 역함수가 있었는데 라고 하면 이렇게 안 가요. f에 역함수에 x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상황에서 얘가 바뀌어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내가 뭐 혼란을 주고 있는 거야 지금. x를 넣으면 x가 나올 거고 반대라니까요. f 역함수 함성 f에다가는 y를 넣어야 y가 나온다. 이건 반대라고. 우리 다른 얘기라고. 이 얘기라고 아까 얘기. 이게 어렵다고 생각. 여기는 이렇게 한 번만 딱 쓰고 그냥 끝이지만 이렇게 쓴다고. 어렵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자 보세요. 요거 하나 기억할까요? 만약에 F라는 애가 1대1 대응이에요. 근데 1대1 대응인데 정의역 내의 모든 x에 대해서 G 합성의 F에 X를 넣는데 X가 되면 무조건 G는 F의 뭐다? 역함수예요. 아시겠죠? 조심해. 1대1 대응인데 요거 있어야 돼요. 여기 붙어 있어야 역함수예요. 한두 개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한두 개만. 그건 역함수 아니에요. 한두 개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되면 역함수예요. 아시겠죠? 조심히. 근데 이거는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아, 합성함수, 역함수 해야 돼요. 자, 다 알고 계시죠? 역함수는 뭐다? 자리를 바꾼다. 왜요? x에서 y로, y에서 z. fg. 이렇게 가면 뭐예요? g 합성이 되죠. 그래, 역함수가 존재해. 반대로 가는 게 여기야. 반대로 가는 게 여기야. 그럼 이렇게 갈 거면 얘를 먼저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심 해야 됩니다. 어렵죠? 기본 문제부터 풀어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프 문제도 가장 먼저 풀어보시면 되고 잠깐 쉬었다가 선생님이 아까 합성함수 할 때 필요가 있다고 했죠? 그거 잠깐 풀게요. 역함수도 왜 잠깐 찾아서 풀게요. 잠깐 쉬었다.